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두 가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우리 최문섭 소장님이 전국을 돌면서 직접 촬영을 해오신 수익형 부동산 매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매물을 가지고 오셨는지요? 네, 오늘은 이제 제가 늘상 요즘 주장하는 게 땅값만 줬는데 거기 공짜로 무료로 집이 있었다 이런 거를 많이 설명해 네. 드리는데요. 경기도 가평에 있는 건물인데요. 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 굉장히 개월가가 충분히 좋거든요. 네, 오늘은 그리고 가평입니다. 네, 가평인데 네. 저 건물이 지금 4계층인데요. 반지하를 포함해 4계층인데 저기 펜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네, 큰데요. 펜션 규모도 운영은 크고요. 건물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요. 예. 그 200평짜리 건물을 지금 한 4층으로 올려갖고 결국은 그 한 8집 정도가 임대를 할 수 있는 집인데요. 네. 이 집이 현재 땅값이 한 15억 정도 갑니다. 근데 땅값만 15억 예, 정도. 건물도 한 15억 들였는데 한 30억 가는 건물인데 건물값은 지금 없고요. 한 땅값만 15억 주면 저 건물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 뭐 한 사람이 15억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요. 제가 요즘에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집이 8가구니까 한 8명이 투자하면 한 집당 한 2억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세컨하우스를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저게 다 된 집을 세컨하우스로 쓰는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추천을 해드리는 건데 그 땅이 15억이니까 1,500평이고요. 건물이 200평이면 요즘 공사비가 비싸가지고 건물만 지으려도 한 15억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분이 한 15년 전에 저거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건물값을 안 받는 거죠. 그 당시엔 땅을 싸게 물론 사셨겠죠. 현재 땅 한 평에 그 당시 사실 때는 한 20만 원 정도 사신 것 같고 현재는 저 주변 땅이 한 200만 원 갑니다. 그러니까 땅도 냉정히 보면 최소한 저게 주택지고 대지기 때문에 100만 원은 가거든요. 네. 그래서 한 200평짜리 땅을 사시게 되면 한 25평짜리 건물이 무료로 공짜로 딸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혹시나 저런 재테크가 아니고 세컨하우스가 필요하시고 아니면은 펜션을 하고 싶은 분은 저 집은 땅값만 주고 사시게 되면 상당히 이익이 많아요. 그래서 건물이 15억짜리가 거의 무료다. 그리고 땅값만 주면 30억짜리가 15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여러 가지 펜션을 가봤는데 건물이 상당히 쓸만하고요. 그리고 콘크리트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땅값만 주고 건물을 누군가가 사시면 그분은 펜션이고 뭐 그 세컨하우스고 상당히 네. 충분히 굉장히 마음에 들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이죠, 뭐. 네. 네, 가평에 있는 펜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신 부분 정리해드릴게요. 사진에 보니까 주변에 이제 개울도 같이 좀 있는 네, 것 네,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15억짜리 대지에 4개 층입니다. 8개실이 있고 25평씩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 땅값만 한 15억 정도 되고 대지가 한 200평 정도가 이제 된다고 하죠. 1,500평입니다. 1,500평입니다. 1,500평이요. 예, 예, 예. 네, 건물이 200평이고 네, 네, 네. 대지가 1,500평이고 네. 네, 땅값이 15억 정도만 주면 네. 이 건물은 공짜. 한마디로 이제 공짜로 거저하게 네, 네, 되는 네. 거다. 예. 8개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8명이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하면 약 뭐 세금까지 2억이면 가능합니다. 한 네, 사람당. 그래도 예. 되고요. 이제 네. 펜션으로 혹시 이제 이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15억 정도면은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에 네. 침구나 뭐 가구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다 비치가 돼 있다고 들었어요. 현재 펜션업을 하고 계시니까 예. 그 펜션업에 들어가 있는 가구가 다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것도 역시 집을 주면서 공짜로 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실제 저 집을 15억에 돈이 없는 분들은 한 10억 정도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융자를 받으신 분 입장에서 한 5억이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올여름에 펜션을 많이 그 손님이 옛날보다 많이 줄었는데 저렇게 개울이 제가 볼 때는 100m 정도 물려 있더라고요. 그 땅 대지 부분에요. 네. 개울가가 100m 정도 붙어 있는 저런 펜션은 서울 근교라도 경기도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콘크리트로 200평짜리 건물이 지어졌다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저기 그 약간 수중보처럼 만든 그 개울가가 그 지역의 농경지를 물을 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평상시에는 수영장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두 가지가 큰 몫이고요. 그리고 저게 평지고 바로 다리가 있어요. 또 다리 밑을 또 약간 응달로 써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매물 중에서 저 집은 사는 사람이 재테크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건물이다. 그리고 네. 중요한 것은 요즘에 가성비라고 따지는데 저런 땅값에 저런 공사비에 그다음에 그 개울가라든가 다리 밑에 주변 여건이
제가 볼 때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음. 저런 매물은 사는 분이 돈을 버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가평이니까 무엇보다도 수도권에서 너무 가까워서 교통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뭐 1시간 내로 이제 거의 네, 닿을 수 그렇죠.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예, 경기도 가평에 있는 펜션 매물로 나온 네, 매물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추천 매물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강화도에 있는 매물이라고요. 예, 강화도에 있는 그 매물인데 이게 건축을 오래 하셨던 그 강화도 지역에 있는 건축 건설회사 사장님이 그러니까 자기가 쓰려고 땅 한 460평에다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네. 본인이 쓰려고 했던 거고요. 또 건물을 한 150평 정도 되는데요. 저 상가가 그 2차선 대로변에 김포하고 강화도하고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2층에서 보면은 바다가 쫙 내려다 보이고요. 또 중요한 바다가 건 보인다고요? 네. 예. 강화도는 사면이 바다죠. 강화도는 예, 예. 뭐 섬이니까 말 그대로. 근데 김포하고 강화대교 사이에 있는데 결국은 그 건물주가 장사를 하려고 건물을 지었는데 막상 경기도 안 좋고 최근에 저런 상가가 안 팔리니까 제가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저렇게 바다가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포라든가 강화 중에 또 음식점이나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네. 또 땅 사갖고 짓느니 이미 지어놓은 걸 가지고 사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땅 사고 건물 짓는 거하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가 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이미 남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남이 지어놓은 상가를 사는 게 훨씬 돈이 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이 건축화가 내서 상가를 짓는 거는 일반 주택보다 인허가도 굉장히 어렵고 또 주변에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차선에 붙어 있으면은 그 마을 사람들 분쟁도 심하거든요. 자동차가 들락날락할 때 마을 사람들 농사 짓는데 뭐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고 그래서 혹시나 카페라든가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은 그 초지대교 건너서 강화대교 사이로 한번 가보시면 저 건물이 길거리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 살펴보시고 남의 임대를 주고 사시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그 2차선 도로변쯤에 내 건물에 내장을 직접 하시는 분이 계속 늘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매물은요. 강화도 초지대교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전체 대지가 한 460평 정도가 되고요. 건물은 149평 정도가 되네요. 지금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물로 나온 가격이 15억이에요. 네, 땅값하고 네. 건물비가 합쳐서 15억인데요. 그 공사비가 건물값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땅값이 한 10억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네. 그 땅이 460평이니까 460평 안에 그 2차선 진입하는 진입로가 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가지 땅이 10억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요. 평균 한 200만 원 정도 상가지로 보시면 되고 건물이 150평인데 결국은 한 5억 정도 드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5억에 파는 것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뭐 자기가 공사비하고 들어간 돈만 받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가평에 있는 15억짜리하고 강화도에 있는 15억짜리하고 그 가평은 특별한 기술이 없이 펜션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아주 굉장히 좋고요. 강화도는 자기가 분명히 장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 남한테 임대를 줘서는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15억짜리 상가를 네. 타시는 분은 자기가 뭐 빵을 잘 굽는 다거나 아니면 뭐 커피도 좀 기가 막힌 맛을 낸다거나 이런 실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카페 건물인 거죠? 네, 카페 건물로 지은 거죠. 예. 네. 일단 또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바다 뷰가 훤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뷰 맛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강화군에서 이제 강화군이죠. 그 2차선 도로에서 이 집이 약간 높은 데 있는데 그 2차선 도로에 100m 물려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데크를 길게 깔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 집주인과 군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협상이 된 거니까 제가 해드리는 건 아니고 건물주 입장에서는 원하시면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강화도에 있는 카페 상가 매물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으로 20년 전에 3억을 버셨다는 우리 소장님의 인테리어 꿀팁 알아볼까요? 자, 오늘은 어떤 꿀팁을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아파트 리모델링을 많이 하면서요.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얻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인터넷도 그렇고 페북에도 그렇고 제가 그 인테리어 업체 리모델링 업체를 이렇게 딱 눌러보니까 업체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엄청 많죠. 누구를 믿고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또 믿고 맡기고 열심히 했는데 꼭 그 시공자하고 주인하고 싸우거든요. 내가 안 싸우는 사람은 못 봤어요. 네. 제가 제 친구 집을 하다가도 말로만 싸웠어요. 그냥 제가 지고 말았는데 이거 리모델링 시장이 이게 앞으로 이거 시공사하고 집주인하고 또 시공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분쟁이 갈수록 일어나겠구나. 네. 전부 다 주먹구직으로 하고
뭐 그냥 사실은 일할 때 보면은 그냥 반은 그냥 거저 넘어가고 그랬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는 미국처럼 직접 주인이 직접 수리해야 돼요. 직접 수리하는 아이들 제가 한 그 2가지씩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일단 쉽습니다. 뭐가 쉽냐면요. 집을 수리하려면 첫 번째, 오늘은 창문하고 방문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첫 번째, 그 창문을 수리하려면은 창문을 뜯어내는 그 철거비 그런 게 그다음에 폐기물 이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공사비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1,500만 원이 들어가면은 철거해서 버리는 게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지 마시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 메이커, 그다음에 중간 메이커를 선택하세요. 메이커를 선택하셔갖고 직접 찾아가시면, 근데 서울에 있는 메이커를 찾아가시면은 이 서울의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가 서울에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업체를 찾아가셔서 아예 얘기를 하세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직접 창문을 갈고 싶다. 그러시면 그 창문 업체에다가 처음부터 철거하는 것도 당신들이 해라. 네. 이렇게 숙제를 주는 거죠. 철거를 자기가 직접 하고 또 폐기물 회수해 가는 업체에다 맡기세요. 똑같은 일인데 서울 업체들은 폐기물 값 따로 받고 철거비 따로 받고 결국은 값이 2배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창문 업체에다 창문을 1,000만 원에 맡겼으면 철거와 폐기물을 동시에 같이 해달라고 사정하세요. 그러시면 네. 창문 업체에서 가격을 잘라가지고 한 번에 해드립니다. 그러면 한 30% 싸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직접 찾아가시라는 거죠. 네. 네. 소장님 이제 오늘 꿀팁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고 이어서 다음번에 저희가 다음 이 시간에 바로 이어서 다른 꿀팁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최문섭 서울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